전북 브리핑입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북 도내 한 일간지 기자가 김제시 주재기자로 임명된 데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해당 기자는 김영란법 위반과 공갈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8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며 해당 신문사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어 해당 신문사를 회원사로 둔 전북기자협회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위 언론인이 지역 언론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력을 쥐어준 언론사, 또 묵인해준 동료 언론인들 모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함께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공교육 회복의 날을 기점으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모두가 힘을 모으기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도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크게 낮춘 9mm 리볼버인데요. 경찰청은 우선 내년에 저위험 권총 5,700정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밝힌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럼 왜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권총을 쏘는 경우는 연평균 6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권총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경찰의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용의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에 일각에선 시민과 경찰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옳은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하지만 총기 사용 확대가 흉악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원시와 순창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이 바이오 산업 협의체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에 따라 바이오 산업 관련 기업 이전과 확장을 지원하고 전문 교육, 인력 공급과 같은 세부 실행 과제를 발굴하고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또 판로 개척과 새로운 기반 시설 입주 지원 등 두 시군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기반 시설과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해 나갈 내년도 전북 미래학교 66곳을 선정했습니다. 전북 미래학교는 교육정보기술 활용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과 활용,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비한 AI 코스웨어 운영, 또 기초 기본 학력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 등 5개 중점 과제를 실천하게 되는데요. 또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프로그램과 생태 전환 교육, 문예체 교육 등 자율 과제도 수행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필리핀 센터에서 채소 시범 마을 시설 인프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은 필리핀 라구나주 시닐로안에서 채소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기반 시설을 갖춘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채소 시범마을에 구축된 인프라는 채소 생산용 비가림 온실 8개 동과 육묘용 온실 등이 조성됐습니다. 농진청은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의 채소 재배 기술과 수확 후 관리 기술을 필리핀에 전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브리핑이었습니다.